특유의 단단함과 광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리. 이 유리가 디자인과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여기 유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디자이너가 있다. 유리공예 전문가 박선영 유리공예가를 만나보자. 여느 때처럼 유리를 만지고 다듬으면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박선영 유리공예가. 그녀에게 유리공예란 어떤 의미일까? 유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높은 고열에 유리를 녹이거나 잘라서 만드는 작업을 유리공예라고 합니다. 보관만 잘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체 건강에 해롭거나 이러지 않고 재료 자체는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쓰고 있어요. 모래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원천적으로 만든 재료가 모래거든요, 유리는. 색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들인데 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작은 주얼리에서부터 조명 아니면 식기,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유리의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유리공예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박선영 유리공예가. 그녀는 그 열정으로 이곳 신촌 작업장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며 매일 새로운 디자인의 유리공예품을 창조해낸다. 제 성이 박가이기도 하고요. 파크 하면은 공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생각했던 공원 안에는 자연도 있고 그 자연 안에 돌, 솔, 물, 꽃, 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화 속에 보여줬던 유리 궁전이나 얼음 궁전 같은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파크겠구나 싶어서 글라스 파크라는 의미를 두고 상호를 짓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사로잡은 유리공예. 그녀의 유리공예 작품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유리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창에 끼우는 유리나 유리 도어에 쓰는 유리를 일반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리 공예라고 하는 거는 직접 손으로 유리 하나하나를 자르거나 녹여서 새로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장미라든가 창에서부터 식기를 제작하는 걸 유리 공예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성품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수만 개를 찍어내는 것들하고는 틀리죠. 유리 공예품이라고 하면 희소성이 많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작가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유리공예품은 그 종류도 많다. 주얼리, 시계, 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정말 많은데 저희 글라스파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자연 소재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플라워 가든이라고 해서 꽃밭을 형태를 상징화해서 조명을 만든 것들이고요. 밑에 보시는 것은 꽃을 또 테마로 해서 오브제를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천장에 보시는 조명 샹들레 같은 경우는 무지개를 연상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넣어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 안에 은이 들어가서 밤하늘에 이제 별이 맑게 빛나는 걸 표현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실에서 이제 처음에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작업하시는 소재로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조명은 파티션이나 도어로 활용을 하시고요. 오브제로 만들었던 블럭들은 유리 타일 느낌의 블럭으로 따로 또 주문을 하고 계세요. 유리에 대한 애정, 단연간의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력, 그리고 소장인에 대한 속 깊은 배려. 박선영 유리공예가의 손끝에서 탄생되는 모든 작품에는 이러한 것들이 묻어난다. 유리 작업이라는 게요, 결과물이 예쁘긴 하는데 만드는 과정이 참 난제들이 많거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작업실 온도가 50도였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뜨거운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데이거나 하는 작업들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짐을 보고서는 작품이나 보고서는 예쁘다고 하시는데 저희 다친 손가락이나 데인 손가락 보시면 많이들 놀라워하세요. 무서워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하면 뜨거운 작업이지만
차가운 물질을 뜨겁게 달궈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참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전시를 하다가 전시를 마치는 과정에서 유리가 한번 작품 가격이 좀 고가였는데 포장하다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포장한 게 아니고 같이 계셨던 큐레이터 분이 포장을 해주시다가 작품 2개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근데 그 박살낸 유리 조각이 너무 예뻐가지고 화를 못 내고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깨진 유리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박선영 유리공예가. 그날도 좀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창작열은 늦게까지 식을 줄 몰랐다. 이곳은 2008 공예 트렌드 페어 전시회 현장. 개막을 하루 앞둔 터라 박선영 유리공예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한데,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텅 비어있던 부스 안은 점점 멋진 유리공원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번 전시는요, 공예 트렌드 페어라고 해서요, 라이팅을 주제로 한 전시고요. 저처럼 유리를 만진 유리 공예가라든가 도자기, 금속, 목공예, 섬유 공예가들이 나올 수 있는 전시라고 하죠. 박선영 공예가는 바쁜 시간을 쪼개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한다. 유리공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색상이 많이 다채로웠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파크 하면은 그 빨주노초 반원부 원색 위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단아하고 무거운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블랙 안에 은을 집어넣는다거나 금을 집어넣어서 차분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새로 이제 개발해서 나왔죠. 우유가 있지 않아? 우유 있는데 전시 작품을 설명하면서 특유의 밝은 표정이 더 돋보이는 박선영 공예가. 그녀에게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시마다 특성이 다 틀리긴 한데, 그런 전시 때마다 또 다른 작가분이나 업체분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작가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데, 그 상업적인 전시에 나가서는 또 그런 이제 바이어들을 만나서 또 배우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작가들한테 배우는 게 있고. 그래서 전시라고 하면은 열심히 겁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 찍어야 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 유리공예가. 하지만 유리에 대한 열정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여기도 유리, 저기도 유리. 그녀의 집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유리공원이다. 이게 손님 오실 때는 많이 사실 그때나 꺼내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수저 받침이라든가 큰 볼 접시, 과일 접시 같은 거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써보면서 내가 써봐야지 알잖아요. 어디가 불편한 건지, 또 예쁘고 파손되지 않을 만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럴 땐 과일 접시랑 샐러드 볼 접시 같은 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보는 가운데서도 사실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유리에 정말 꽂혀있는 사람이라 나무를 보고도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도 앞에 보이는 식기 같은 경우는 바다를 보고 연상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 안에서 소재와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집안을 보다 환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자연이 담긴 다양한 유리공예품들.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박선영 공예가의 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보시는 식기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자연 소재로 해서 만든 것들인데,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깊은 바다, 그 중간 바다, 얕은 바다를 표현해서 큰 접시를 만들고 왔고요.
이런 건 이제 샐러드,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샐러드 접시인데 상큼하고 봄의 그 향기로움 같은 거를 표현해서 만들었고, 앞에 보시는 이제 고기나 치즈가 올려져 있는 접시 같은 경우는요, 밤하늘 보면은 상당히 맑은 날 별빛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거를 상징적으로 해서 접시를 표현했고요. 또 가운데 길다랗게 두부가 올려져 있는 접시 같은 경우는 그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 내렸을 때 새싹이 돋아오르는 걸 표현해서 이렇게 길다란 사각 접시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야 이제 예쁜 하얀 두부를 올려놨는데 초밥이나 스시 종류를 해서 세팅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접시 같은 경우는 그 나무 고목에서 느껴지는 깊은 오래된 나무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베이커리나 케이크 종류 그런 쿠키 종류를 해서 세팅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이 앞에 보이는 것도 그 강도 면에서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스시나 아니면은 공치 거의 일식집이나 베이커리 쪽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고요. 전체 저희 디자인이 거의 자연에서 묻어나온 색감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유리라는 재료 자체가 나무나 돌만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생활에 쓰이더라도 맛감이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들이 네. 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작업장에서도 작은 사이즈를 보셨거든요. 저희 집 거실에 그 음식 맛을 더 돋구기 위해서 색깔을 많이 사용했어요. 천장에 보면은 이 샹들리에 이름이 레인보우 샹들리에라고 해서요. 이 색감이 천장에 다 묻어나거든요. 그냥 일반 크리스탈 코팅되어 있는 유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식탁 위에서 또 맛있는 재밌거리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상당히 재밌어 하시고요. 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즈도 다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집에 어울리게끔 재밌어 하시고 또 자기 집에만 어울리는 게 있어서 희소성을 많이 높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박선영 공예가의 또 다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청평의 한 주택. 이웃들에게 명물이라고 소문난 유리공예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만들어내는 소재들이 자연에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꽃과 나비를 소재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나비 같은 경우도 다산과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과 나무, 가지와 꽃을 표현해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보려고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작게 십자가를 넣어서 너무 두드러지지 않은 표현을 했고요. 그 안에 물고기와 또 바다와 그리고 꽃과 그 자연에 있는 풍경들을 집어넣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어느 계절 상관없이 집안에 자연을 가둬 놓고 신이 내려다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사시라고 조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근에 그녀만의 색다른 유리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이곳에도 유리공예품으로 꾸민 멋진 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신 창은요, 밖에 있는 자연의 나무를 실내 안에 옮겨놓은 듯한 모양인데요. 굵은 나무가지와 만개한 꽃들을 표현해서 집안이 언제나 이제 행복하고 화사한 풍경을 만들어 보려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임으로써 그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유리공예가이기 때문에 유리로 인해서 뭐 생활 식기에서 건축 자재,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그 유리의 이로움을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꿈이자 목표예요. 인간과 공간을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마음. 박선영 공예가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조형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리공예의 새로운 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Korea Interior Broadcasting.